정년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제 통장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했죠.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출 없이 집을 장만했고 퇴직금과 예적금을 합치면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도 나올 예정이었고 아내와 자식들도 큰 걱정 없이 지내는 듯 했죠. 이 정도면 노후도 편하게 살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은퇴가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만 있다고 노후가 편한 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은퇴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요. 1. 은퇴 후 처음 겪는 충격 시간이 공포가 되다. 퇴직하고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동네 산책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하지? 일정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고 그 시간이 이렇게 버거울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실제 사례 1. 이 교감의 고백. 이영수 가명 62세 씨는 중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교사 시절엔 하루에 수십 명과 부딪히며 정신없이 지냈죠. 퇴직 후엔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날도 많아요. 일상이 사라지고 존재감도 함께 사라지더군요. 이 씨는 결국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무료 강의를 시작하며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가 제 노후의 구명줄이었어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더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용법이다. 퇴직할 때 7억이 있었지만 1년 만에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차 수리, 집 수리, 여행 등으로 줄줄이 새어나갔죠. 연금은 매달 23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로 빠듯했습니다. 실제 사례 이 조서기관의 후회. 조영국 65세 전 서기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남는 게 없어요. 병원 한번 다녀오면 몇십만 원이 훅 빠지거든요. 그는 퇴직 직후 해외여행, 자동차 구매 등으로 1억 넘게 지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죠. 감정적으로 퇴직을 기념하려다 노후를 깎아먹은 셈이에요. 3. 일 없이 버티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60세에 퇴직하면 80세까지는 기본입니다. 길게는 90세, 100세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무려 3040년을 수입 없이 소비만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게 정말 편안할까요? 실제 사례 3. 최 전 사무관의 제 인생. 최병국 66세 전 사무관은 퇴직 1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수가 되니 돈보다 자존감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처음엔 경비직도 생각했는데 자존심이 좀 걸렸죠. 결국 예전에 했던 보고서 작성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자문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지금도 월 10만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으며 삶의 활력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긴다는 사실이 고마운 거죠. 결론 진짜 은퇴 준비는 관계와 역할을 남기는 것이다. 은퇴 준비라 하면 대부분 얼마 모았나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돈은 존재의 보증이 아니라 삶의 연료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할 땐 든든했지만 지금 다시 묻습니다. 그 든든함은 어디에서 왔는지요? 월급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사회 속의 나의 자리 때문이었나요? 이제는 우리가 돈 없이도 존중받는 삶, 일 없이도 의미 있는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1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후 진짜 준비해야 할 5가지. 7억 자산? 다 소용없었다. 은퇴 공무원들의 공통된 후회. 많은 이들이 공무원 퇴직을 안정적인 노후의 시작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퇴직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자산이 충분해도 은퇴 후
삶은 불안정해질까요? 1. 경제적 준비의 착각, 총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이 중요.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 당시 수억 원대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현금 흐름 구조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있더라도 월 20만, 300만 원 수준에서 생활을 꾸리기엔 의료비, 물가 상승, 가족 지원 등으로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퇴직 후 12년 내 과도한 초기 지출 여행, 자녀 지원, 고가 물품 구매이 반복되면서 자산 소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고정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금 외에도 임대소득, 소규모 일거리, 배당 수익 등을 통한 현금 흐름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일시간관리 실패, 일상 구조의 상실이 정체성 위기를 불러온다. 은퇴 후 가장 먼저 겪는 변화는 시간의 공허함입니다. 출근과 회의, 보고서 작성 등으로 촘촘히 짜여 있던 일과 구조가 사라지면 자아, 정체성의 공백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하며 우울감과 무기력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하루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 일정한 독서 시간, 자원봉사, 평생학습 참여 등은 심리적 안정성과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사회적 고립의 위험, 인간관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공무원 조직은 비교적 폐쇄적이며 인간관계가 직장 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이러한 관계망이 단절되면서 심각한 고립감과 소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퇴직자일수록 사회적 관계 복원이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비직장 기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연금처럼 미리 투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의미 있는 일의 부재, 경제활동보다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시 일을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즉 사회적 존재감의 회복이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조언.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역량을 쓸 수 있는 장을 찾아야 합니다. 자문, 강의, 멘토링, 동아리 활동, 재능 기부 등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성을 잡는 데 유익합니다. 5. 심리 건강 관리의 소홀, 불안한 노후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 만성질환 증가 등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는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의 관리 부재입니다. 특히 목표 상실, 무용감, 외로움은 삶의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전문가 조언. 건강검진과 운동뿐 아니라 은퇴 심리상담 또는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의 방향 재설정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재정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점검 포인트. 경제적 준비연금 외 수입 다각화월 생활비 대비 수입 규모 점검. 일상 구조 퇴직 후 루틴 설계, 운동, 인간관계 일정 확보. 사회적 연결 조직 외 네트워크 존재 여부월 1회 이상 모임 유지 여부. 역할 정체성 은퇴 후의 사회적 역할 봉사, 강의, 콘텐츠 생산 등 계획. 건강심리 정기적 건강관리 앤드 감정 표현 정기 운동, 상담, 가족 대화 여부. 마무리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삶의 구조와 의미가 사라진 그 순간 자산은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돈보다 역할을 설계하고 관계보다 넓은 소속감을 키우고 시간보다 의미를 계획해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연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평생 일하면서 노후의 안정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후 준비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함께 그들이 택한 생존 전략을 살펴보죠. 연금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퇴직 후를 대비해 연금을 준비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 성장기 속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믿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예상과 달리 연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현재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고정적으로 받는 연금은 처음 계획한 것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오죠. 특히 퇴직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의료비, 자녀 지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정말 빠듯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산 과연 안전한가? 또 다른 문제는 은퇴 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집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배웠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 많은 베이비 부모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또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들의 자산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은퇴 후 더욱 심화되죠. 일부는 노후에는 더 이상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며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하지만 낮은 금리로 인해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기는 힘듭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 기대도 어려워졌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돕는 자녀도 물론 있지만 자녀 역시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그렇다면 연금이 부족하고 자산이 충분치 않으며 자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재취업.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재취업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퇴직 후에도 일할 의지가 강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일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경제적 보탬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소득도 소득이지만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창업. 또 다른 방법은 창업입니다. 예전에는 창업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은퇴한 사람들도 소규모 창업을 시도합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취미를 살린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공유경제 참여. 또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베이비 부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습니다. 집에 빈 방이 있는데 그냥 두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는데 외국인 손님도 오고 수익도 꽤 괜찮아요. 농촌으로의 귀향. 어떤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골에서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데요. 도시에서 계속 살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시골로 갔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만족해요. 돈 걱정도 덜하고 마음도 평화로워요. 가족과의 협력,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는 가족과의 협력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들 내외랑 같이 사니까 생활비가 확 줄었어요.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든든해요.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나이 또래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큰 도움이 돼요. 마무리 은퇴 후의 새로운 삶. 결론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 가며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죠. 일자리로 돌아가거나 창업을 시도하고 공유 경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선택과 전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심리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사회적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베이비 부머 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이 강했던 시기에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한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년퇴직하고 나면 집도 있고 연금도 충분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연금도 부족하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베이비 부모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안정된 노후와는 달리 다시 일해야 하고 자산도 불안정하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큰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일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자존감과 정체성의 변화. 퇴직은 그 자체로 개인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오랜 시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직업과 연결해 왔습니다. 회사원, 부장, 매니저 등 자신의 직책과 역할이 곧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잃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그게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공허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해왔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또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동료들과의 교류, 업무를 통한 성취감,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이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베이비 부모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퇴직 후 의료비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더 이상 직장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통증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건강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감과도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은 베이비 부머들이 스스로를 돌보는데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촌으로 귀향하거나 도시에서의 스트레스가 큰 삶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큰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와 소속감의 회복. 퇴직 후의 공허감을 메우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소속감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체 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혼자 있으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다시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에 가족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다면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야 내 자신을 다시 찾는 느낌이에요. 직장에서는 회사 사람들과만 어울렸는데 지금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참 재밌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연금, 자산, 자녀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일부는 더 이상 노후를 안정만 추구하는 시기로 바라보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을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마무리. 앞으로의 과제. 이렇듯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들이 맞이한 은퇴 후의 새로운 삶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들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존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대가 마주할 과제는 많습니다. 더 길어지는 노후, 계속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의 기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존 전략은 노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후속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걸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 설치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40년 동안 헌신해온 엔지니어로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해도 퇴직 후 찾아올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연금? 그 돈마저 세금에 털릴 거라는 소문이라는 말이 무심코 귀에 들어오면 뭔가 자신이 지금껏 준비해온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해 준비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오늘은 그런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는 연금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평생 모아온 연금이 과연 내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까? 라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와 인터넷에서 연금이 세금에 털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혹시라도 내 연금이 정부나 세금 부담에 흡수될까 하는 걱정이 커지게 되죠. 첫 번째 사례, 이모 씨의 이야기. 40년 동안 기계설비 엔지니어로 일한 이모 씨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하며 연금 제도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연금 지급액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공제와 여러 사회보험료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한 돈이 이러다니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이 씨는 은퇴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한 재정 관리와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아무리 오랜 경력을 자랑하더라도 연금과 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 김 모 씨의 반전. 반면 또 다른 엔지니어였던 김 모 씨는 퇴직 전에 이미 다양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40년간 IT 분야에서 일한 그는 퇴직 전부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며 노후 자산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인한 수령액 감소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니 걱정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김 씨의 말처럼 준비의 차이가 퇴직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몸소 체험한 셈입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단순히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세 번째 사례 박 모 씨의 도전. 또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몸담은 박 모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연금과 사회보장 제도가 자신을 온전히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어. 그래서 부업도 시작하고 취미로 하던 작은 가게 운영에도 뛰어들었지라고 말하는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박 씨의 경험은 은퇴 후 삶이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동적인 노력과 창의적 선택으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이처럼 각자의 경험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은퇴 준비가 단순히 연금이나 정부 보장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 그리고 준비된 자산 관리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60세 이후의 삶을 맞이할 때 단순히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다양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평소에 금융, 투자,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실제로 퇴직 후에는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는 걱정 대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IT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0년간 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금도 세금에 털렸다라는 현실의 한 단면을 마주할 때 그 속에서 배울 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나간다면 60세 이후의 삶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퇴직 후 삶이라는 새로운 챕터 역시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은퇴 후 경제 안정과 삶의 질 높이기 전략. 퇴직 후,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단순히 연금 한 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는 단순한 돈 관리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 즉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신적 만족,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1. 다양한 소득원 확보하기.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및 부업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처럼 금융 전문가와 상의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경험 활용 40년간 쌓은 엔지니어링 노하우는 강의, 멘토링, 프리랜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보충을 넘어서 사회적 참여와 자기 만족감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절감과 비용 관리. 경제 상황이 변동하는 시대에는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 박모 씨의 사례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월별, 연별 예산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각종 사회보장 제도나 시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와 정신적 안정.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과 정신적 안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만 대신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주기적인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와 사회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예상치 못한 정보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배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 강의 및 동호회 참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강의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IT나 기계공학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배우거나 취미로 시작한 요리, 사진 등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멘토링과 후배 양성.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 기여감과 동시에 스스로의 가치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 재점검. 퇴직 후 첫 몇 년은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이 현실과 맞닿으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정 점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세무, 투자, 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40년간의 헌신적인 경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일 뿐입니다. 연금도 세금에 털렸다라는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안정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자기계발 등 다방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해 나간다면 그 시간은 단순한 후회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간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까지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준비한 노후가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로 산산조각 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경제적 불안, 그리고 막막한 하루하루의 연속. 특히 놀랍게도 10상 중 7상의 은퇴 부부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준비 부족으로 인해 무너지는 노후의 현실, 이제는 눈 감아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 은퇴 후 70%의 부부가 이렇게 무너진다. 50대와 60대, 지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노후와 실제 현실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 생활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동반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0상 중 7상이 충격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 돈이 없으면 관계도 무너진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끊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들의 지원 요청은 부부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사례 1. 50대 후반의 김씨 부부는 은퇴 전에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자녀들의 결혼 자금과 대출 상환,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로 인해 매달 적자로 전락했습니다. 김 씨는 가계비를 줄이자고 했지만 배우자는 노후에 쪼들리며 살바해야 지금이라도 쓰면서 살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잦은 다툼 끝에 두 사람은 각자 따로 살게 되었고 경제적 불안은 부부 관계마저 무너뜨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 부부 간의 신뢰와 협력을 깨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은퇴 전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면 은퇴 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2.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갈등. 두 번째로 흔한 문제는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갈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개인 공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의 사소한 습관부터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이 부딪히는 순간이 많아지죠. 사례 2. 박씨 부부는 은퇴 전 서로를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박씨는 집에만 있으면 뭐라도 해야지라는 이유로 아내의 하루 일과에 끼어들었고 아내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조언이라 여겼지만 아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매일 사소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행복한 노후 대신 냉랭한 공기가 흐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치와 개인 공간이 부재할 때 부부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을 잘 조율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는 은퇴 후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은퇴 후에는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한 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례 삼정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소박한 농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고 모든 농사일과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불만만 쌓아가며 소통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부부간의 역할 분담과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생활비를 절약하고 현실적인 노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 관리와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세요. 은퇴 후 달라질 생활 패턴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함께 보낼 시간과 개인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서로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건강은 함께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등 건강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부부 생활은 도전의 연속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의 삶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부부가 함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망치는 3가지 함정과 해결책. 은퇴 후 부부 관계는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시간의 변화, 그리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부부들에게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부부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갈등. 은퇴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진실. 경제적 문제는 은퇴 후 부부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특히 수입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많은 부부가 경제적 압박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엔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의료비, 생활비, 심지어 손자 손녀를 돕기 위한 추가 지출까지 은퇴 후의 경제는 우리가 젊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해결책.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자산 분배를 다각화하세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말고 연금, 투자,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부부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고 사소한 소비 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한 60대 부부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다닐 꿈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급증하며 여행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각자의 취미 활동을 찾아 함께 돈을 아끼며 가까운 지역에서 소소한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적 계획이 불투명했던 탓에 겪은 시행착오였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함께 보내는 시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과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개인 시간이 확보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을 거의 모든 순간 함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결책.
부부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 집에 살더라도 각자가 편히 쉴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독립적인 활동을 계획하세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만의 취미나 활동을 가지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부부 공동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은 작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함께 요리를 배우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추억을 쌓아보세요. 사례. 은퇴 후 한 부부는 매일 같이 식사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동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고 아내는 공예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느끼며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3. 건강 문제 함께 관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 건강은 은퇴 후 모든 부부의 공통 과제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그 부담이 배우자에게 전가되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면 부부가 함께 계획했던 노후 생활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해결책. 건강은 혼자 관리하기보다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산책하거나 운동을 함께하는 등 간단한 활동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로를 격려하는 파트너가 되세요. 건강 관리는 혼자 하기 힘들지만 함께라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지속 가능해집니다. 사례. 한 70대 부부는 남편의 당뇨로 인해 늘 다투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싫어했기 때문인데 아내는 매일 산책을 권유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하던 남편도 점차 익숙해지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걷는 시간을 통해 대화도 나누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은퇴 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준비된 만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그냥 두면 저절로 나빠지지만 노력하면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은퇴 부부가 겪는 문제는 결국 대화 부족과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관계와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적인 노후의 시작입니다.